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2018년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4곳의 토지 보상금은 약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추가 발표한 부천 대장 및 고양 창릉 등 중소택지지구까지 포함을 하면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 총액은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금액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규제로 인해 얼어붙은 시장이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혹시나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요즘 신정 뉴타운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바로 이 길 맞은편에 있는 신월동, 그리고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정지구 루원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을 위한 하트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좀 소심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한 지역 첫 번째 지역 어딜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 내거리역 인근입니다. 유형은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약 53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든든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그리고 2호선 신정내거리역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역 분석부터 좀 해보고 자세한 입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신월동 자체가 이 신정 뉴타운으로 해서 많은 이 아파트 매매 금액이 많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신월동 아파트 개요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5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자면 한 26평형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약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하는데 현재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벌써 8억이 넘어섰죠. 그만큼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세가 아무래도 호가를 많이 좀 높게 설정이 되지 않았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선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현재 이 신월동은 1동부터 7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구는 약 12만 2천여 명 정도, 약 12만 2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세대수는 5만 1,824세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대당 인구는 약 2.4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이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오른 이곳을 좀 선정을 하는 곳에 바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 평균 평당 2,964만 원을 현재 땅값 자체가 평당 2,964만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근 지역 목동이라든지 신정 뉴타운을 많이 비롯을 해서 많은 아파트 가격이 실투자 대비 매매가 자체가 많이 상승될 전망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접근성 같은 경우도 지하철 2호선 신정내거리역 인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와 이 우수한 접근성이 좀 장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이 지하화 사업인 이 제물포 터널이 2021년 개통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신월동에서 여의도로 가는 이 접근성 자체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비교적 낮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뭐 대형 할인마트인 뭐 이마트라든지 이 소형 점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을 때 크게 어렵진 않으나 앞으로
이 신정 뉴타운이 들어섬에 따라서 많은 상권이 변화될 전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지만 이 노후 시설로 인해 앞으로 많은 발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 시설과 이 신월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으로는 현재 이 경전철인 목동선, 그리고 원종 홍대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많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천구 하면은 좀 아이들을 많이 가진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살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기 편하지 않을까, 괜찮은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신월동 하면 많은 분들께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입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이 신정 내거리역 주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신정 이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가 매매가라든지 호가가 너무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더더욱 올라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주변 자체에,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 자체에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이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자체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 주변 여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주변 자체의 빌라라든지 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거기다 이 신정 내거리역에서 이 신정역을 이용을 해서도 뭐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홍대와 마포, 제일 중요한 마곡지구까지 이 업무 지구를 다양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주거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부천이라든지 인천 라인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입지이고요. 거기 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서 뭐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일산이라든지 파주까지도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바로 목동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목동의 교육 특화지구죠. 대형 학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충분히 이 목동 교육 특화지구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 이대 목동병원이라든지 서울 서남병원, 뭐 나누리병원 등 굉장히 대형 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디컬 인프라 역시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입지를 잘 참고하셔서 이 투자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인프라를 좀 가지고 있는 위치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가치는 어떤지 또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 교통적인 수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천구 신월동 자체에는 이 지하철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신정동, 물론 가깝긴 하지만 신정동의 이 신정 내거리역이라든지 신정역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신월동에 지하철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전철 목동선입니다. 제2차 서울시 교통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신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 길이는 10.87km의 12개의 정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지하철이 들어서는 이 지역 자체는 양천구 신월동을 비롯해서 신정동과 이 목동,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은 현재 착공을 시작을 21년도에 하게 되면 60개월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거기다 이 신월동은 현재 목동선이 되게 되면 이 지하철 교통 개선 자체가 되고 이 마곡지구의 이 마곡 직주 근접, 그리고 목동 대형 학원가와 많은 이 업무지구 자체로 이동을 하셨을 때 이 접근성이 굉장히 상향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종 홍대선입니다. 현재 이 원종 홍대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호재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 차량기지 사업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착공과 준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년도에 1월 달에 발표를 했죠. 기사화가 되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기지 자체를 이전 부지 관련해서 이 착공 시기를 2021년도에 철도 계획에 포함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0년도에 준공을 목표를 하게 되고 사업비는 현재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다 이 원종 홍대선 전용 차량 기지 건설 자체를 그냥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급행 노선까지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 교통 개발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업 효과를 보게 되면 부천의 격자형 지하철도망의 완성 그리고 서울의 각 지역으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이 교통에 관한 호재인데요. 자차로 이동하시는 이 자가용을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신월동과 인천 라인으로 해서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는 개발 호재입니다. 현재 이 도로 개량 공사를 해서 지하도로 사업 자체를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 공사비는 기존에 4천억 원 정도를 봤었는데 많이 오르게 되었죠. 7,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지하 사업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2018년 5월 인천대로 진출입구만 벌써 9곳이 개통이 된 상황이고요. 지난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달까지 바로 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약을 착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02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25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개발 호재고요. 현재 이 통행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44km밖에 안 되는데 지어지게 되면 90km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이 편익에 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이 통행 시간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 정도가 이 편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도로 자체가 8차선 도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 총 12개의 차선이 늘어섬에 따라서 많은 편익이라든지 기타 많은 차량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 이 끝이 아니죠. 바로 이 신월 IC에서 여의도 지하 사업까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10분대로 주파를 할 수 있는 이 자가 교통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말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7.53km 길이의 서울 제물포 터널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포 터널 개통 시기는 현재 2021년 4월로 보고 있고요. 이후 신월 IC부터 목동 운동장까지 약 4km 되는 구간에 국회대로 지하 차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지하 차도 위에는 서울광장 크기의 8배가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원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월동뿐만 아니라 목동 라인 그리고 여의도까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첨단 물류 복합 단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 T&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서부 T&D라는 회사는 보유 자산을 굉장히 높게 이 금액 자체를 매가나 이 자산의 규모를 굉장히 높게 잘 형성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현재 이 소재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신월동입니다. 신월동의 이 시설 계획들은 물류창고라든지 문화집회,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오픈 일자는 2024년 7월 정도로 발표를 했고요. 현재 이 서부 트럭 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이 서부 트럭 터미널 복합 물류센터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이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자산 가치가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많이 높게 향상이 될 것으로 많은 금융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값이라든지 이 땅값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큰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신월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교통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동선이라든지 이 원종 홍대선 추가적으로 많은 교통 호재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많은 매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위치다 보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지역을 더욱더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이 호재는 엄청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한번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볼게요. 네, 현재 이 신월동 아파트는 신정 뉴타운을 비롯해서 많이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더 오를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인근, 신정 뉴타운 인근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특성상 앞으로 이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깡통 전세라든지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삼가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는 항상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정보 한번 알아볼게요. 시세는 어떻게 좀 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 시세 자체는 시작을 했던 금액이 4억에서 5억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4억 정도를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고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서 약 8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2억 1천에서 2억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6천에서 1억 6,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살펴볼게요.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6제곱미터, 시세는 6억 2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루원시티 하면은 어딜까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청라 신도시와도 가깝게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좀 어딜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이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굳이 동을 좀 따지자면 가정동이라든지 신현동 요 라인을 이 루원시티로 개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입니다. 가정지구라고도 좀 불리는데 다른 루원시티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은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36제곱미터고요. 시세는 현재 6억 2천에서 6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를 좀 보자면 현재 이 루원시티는 루원시티와 이 청라 그리고 루원과 서울을 잇는 관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인천 서구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정말 핫한 호재죠. 바로 이 복합 행정타운 제2청사가 들어섬에 따라서 거기다 이 중심 상업지 바로 앞에 넘치는 유동인구까지 보시면 굉장히 좋을 상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1128세대의 독점 및 가정지구 루원시티 등이 주변에 이 탄탄한 고정 수요가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접근성과 가시성이 굉장히 탁월한 스트리트형 단지 내의 상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 자체 루원시티는 현재 많은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 상가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등 고객과의 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상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지역 분석과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다 보니까요. 유동 인구나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 상가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지역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이 루원시티라는 곳의 지역 분석을 진짜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성이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기존에 굉장히 노후된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변모가 되는 과정 자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로는 바로 2015년도였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해서 2단계 착공 그리고 3단계 가시화 실현, 4단계 활성화, 그리고 5단계인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청약이라든지 분양, 그리고 매매를 통해서 현재 아파트와 상가가 많이 분양이 되고 매매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지를 좀 보자면요. 교통 같은 경우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2021년 7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부평에서 시작을 하는 이 성남역 그리고 성남역에서 다시 청라로 이동을 하는 곳에 바로 이 7호선 자체가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거기다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 거기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까지 굉장히 많은 이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도 이 주변 자체에 봉수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초품화 단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초품화 단지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굉장히 근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반경 1km 내에는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원가나 이 학교, 학군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생활 같은 경우도 이 지구 내의 중심 사업 지역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가정 공공택지라든지 청라국제도시까지 뭐 주거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같은 경우 이 호재도 어마어마하죠. 바로 제2청사 9개 기관 이전으로 해서 많은 인구들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바로 제2청사 바로 맞은편 라인의 루원시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만큼 상가 이용객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배우 수요를 좀 보자면요. 현재 뭐 루원시티라든지 가정지구, 뭐 청라국제도시, 거기다 이 산업단지, 주요 기업 업체까지 따지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가를 투자하실 때 고정 인구나 이 고정 수요에 대해서도 많이 따져보실 것 같은데요. 365일 뭐 끊이지 않는 풍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주변 자체에 약 5천 세대의 아파트 고정 배우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발 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고정 수요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이야기 좀 들어봤거든요. 이번에는요, 미래가치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현재 이 서구의 루원시티의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이 바로 개발 호재겠죠. 개발 호재의 이 인천 광역시의 제2청사겠죠. 제2청사 같은 경우는 이 안 자체, 계획 안 자체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좀 알아보자면 기존에는 루원제 2청사 9개 기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 루원 복합청사관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야의 많은 근로자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거기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용보증재단, 이 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주변에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자, 거기다가 이 연간 40만 명이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민원을 보거나 일을 많이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이 루원시티 자체는 굉장히 번화가 그리고 복잡해지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상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높이 향상이 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개발 호재고요. 계속해서 이곳은 GRT라는 버스와 BRT라는 버스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GRT 같은 경우는 가정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추후에는 9호선이 연장이 확정이 되면 9호선까지 탈 수 있는 교통 호재가 들어가게 되는 라인 버스입니다. 자, BRT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정역에서 시작을 해서 신월동 화곡이라든지 이 가양역까지 충분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버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 서울 7호선,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 7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었죠. 현재 이 7호선은 부평구청역이 종점입니다. 하지만 이 종점에서 성남역 자체까지 2021년도에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성남 청라 구간을 2027년도까지 완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정역 주변에 바로 7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인구도 유동을 하겠지만 유입 자체도 많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GTX 비노선입니다.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인천시청 그리고 서울역에서 용산 그리고 마석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GTX 이 교통 호재인데요. 하지만 이 인천 서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설명을 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가정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는 2호선이 연결이 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결이 되는데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천시청역에서 GTX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뭐 그 주변 자체는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 이용을 하게 되면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추가적으로 타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충분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서구 역시 이 GTX B노선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편익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2023년도에서 2025년도에 개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신월 IC까지 지하화가 된다라는 것인데 앞서 설명드린 뭐 신월동 아파트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이 가정역 주변으로 그리고 청라지구 더불어서 뭐 금년에 착공을 시작하는 이 연육교까지 따지게 되면 많은 지역들이 이 도로 자체만으로도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청라국제도시라든지 가정지구, 루원시티까지 최적의 인프라 환경 조성을 한다라는 것인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차병원 의료 복합단지입니다. 요즘 뭐 굉장히 핫하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죠. 자, 바로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이곳에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 그리고 의과대학이라든지 많은 뭐 연구소 뭐 인재 육성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현재 들어오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계속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가 늦어졌었죠. 이유는 내보내는 이 오수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부에서 많은 이 오수를 내보낼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역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구 자체는 많이 유입이 되고 뭐 일자리 창출 충분히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금융타운입니다. 현재 이 하나금융타운도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데이터 센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에 보면 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현재는 뭐 7,000명에서 8,000명 가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10,000명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루원시티와 이 청라지구의 아파트는 물론이며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이 상가들은 많은 인프라들을 조성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 투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루원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가 느낌이요. 굉장히 최첨단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좀 미래 가치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상가 투자이다 보니까 체크해 보실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가 역시 굉장히 많은 체크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이 루원시티 자체는 정말 많은 이 기반 자체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좀 어렵습니다. 알아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임장 활동 당연히 필요하고요. 모르시면 주변 전문가가 있으시면 물어보시거나 전화 주셔서 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을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업종 자체에 뭐 1층에 당구장을 지으면 안 되겠죠. 내지는 2층에 편의점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은 꼭 삼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생기는 지역 자체이다 보니까 실투자금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주변 자체는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상업 지역 특성상 도로변으로 노출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 청사 자체를 마주보고 있는 상가라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체크 포인트를 잘 보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체크 포인트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상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 주변 자체의 시세는 요즘 뭐 분양하거나 이 건설을 하는 곳이 시세를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주변에 나와 있는 상가들,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상가들의 좀 시세를 종합을 해보자면 현재 6억 2천 정도에서 6억 3천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
금액이 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25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출 금액은 약 3억 7,200에서 약 3억 7,8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1억 9,800만 원에서 약 2억 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료를 좀 참고를 하셔서 요즘 어플을 통해서 수익률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수익률을 꼭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루원시티 관련해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1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어서 함께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부동산의 소식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저격 시간은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정부의 고강도 규제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도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규제가 거의 주거용 부동산에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곳이라든가 그 물건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로 외려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이렇게 나오죠. 작년 상업용 부동산 연가 투자 수익률 5에서 7%. 지금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채권 수익률도 그에 못지않게 낮은 걸로 지금 그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가나 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지금 안정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 이건 평균 투자 수익률이죠. 오피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데요. 7.67%고요. 자, 소규모 상가가 5.56%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 공실률 추세인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공실이거든요. 1년에 한 달이라도 공실이 나면 수익률 자체는 한 10% 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실이 난다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실률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오피스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오피스는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또 공실률 또한 가장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가장 낮았지만 공실률 또한 가장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표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소규모 상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가 투자 수익률은 높으나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결론 같은 경우는 내 투자 금액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년 4분기 공실률입니다.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해서 0.4% 떨어졌고요. 중대형 상가 등 소규모 상가들은 각각 조금씩 올랐네요. 자, 임대 가격 지수 경우 전분기 대비 오피스, 상가,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전부 다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연간 투자 수익률이 5에서 7% 정도로 나타나고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다른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자, 투자 수익률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년 대비 좀 하락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처음에 그 입문하실 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부동산 투자라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첫째, 직접적인 투자가 있고요. 둘째, 간접적인 투자가 있어요. 자, 직접적인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내 금액을 투자해서 매매를 해서 내가 사용 수익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얻거나 이런 걸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투자 방법이죠. 자, 간접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개발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걸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츠죠. 리츠를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 오늘 좀 접어두고요.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차익형 투자를 볼 수 있겠고요. 차익형 투자를 보고 두 번째는 또 수익형 투자라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자, 먼저 차익형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은 제일 큰 목적이 이겁니다.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차익형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일명 많이 행해졌던 갭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겁니다. 자, 이 차익형 투자는 접하기도 쉽고 내 투자 금액도 수익형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는 방법이 차익형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차익형 투자의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 그 규제를 강하게 가하고 있는 거죠. 자,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임대 수익입니다. 임대 수익이고 그리고 똑같이 차익형 투자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죠.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만 들으면 이 시세 차익의 임대 수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유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형 부동산이 나중에는 유리한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차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야지만 투자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대출을 받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던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나 월세 받는 거 복잡해요. 나 상가 찾는 거 복잡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익형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자, 임대 수익이 기본 목적이 되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현재는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의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금 자체가 올라갔으면 한번 올라간 세금은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한다. 예전 같으면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세금 자체가 큰 폭으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부담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많은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첫째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죠. 공시가격 올라가고요. 둘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올라가고요. 세 번째, 가장 크게 세율도 올라갑니다. 자,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야 할 세금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세금들을 버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익이 없어요.
현재의 수익이 없고 내가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만 그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양도하는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처음 내가 구매한 그 해부터 2년차, 3년차, 4년차 가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야 돼요. 그걸 버틸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지만 차익형 투자가 지금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월세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월세 수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부동산의 세금이 월세 수입으로 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규제가 주거용 부동산의 차익형에 몰려 있을 이런 시장에는 잠깐 눈을 돌려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유한한 자산이죠.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자체는 내가 사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의미 외에도 자산 투자로서의 의미가 가장 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외국 경우에도 항상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자산의 증식을 위한 투자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기존에 보지 않았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자, 늘어난 세금, 세입자에게 전가. 자, 서울 아파트 반전세가 유행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반전세, 정확한 이거는 준전세라고 얘기를 하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19년까지는 10% 미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는 1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달 서울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7,001건 중에 866건이 반전세, 그러니까 준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준전세 계약 비중이 지난해 9, 10월에 비해서 12월에는 14.3%로 크게 높아졌다는 내용이고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세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 부담을 덜기 위해 반전세로 전환한다. 자, 이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주택을 보유한다는 거는 주택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보유하는 거거든요. 자, 그 유지를 하려는 능력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받아서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지금 반전세가 많이 계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야 되니까 그거를 임차인한테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입장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요. 주택시장에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매매는 줄어들고 전세시장이 커지는 수요가 많아진다. 자, 요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가장 큰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실소유자가 대출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이제 9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존에 낡은 집에 살던 분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가족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좋은 집으로 가고 싶거나 해서. 근데 그 집이 서울에선 반이 9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9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대출 쪽으로 보면 9억까지는 DTI가 40%고요. 자, 9억이 넘어가면 DTR이 20%로 떨어집니다. 자, 9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DSR의 적용도 받는다는 얘기고요. 고가주택으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 납부 대상자도 되고 양도세 납부 대상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9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이
가고 싶어도 지금 대출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자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서 임대인 주도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임대 시장은. 그래서 지금 반전세가 내가 집주인인데 난 이거 반전세로 놓을게요 해도 지금 계약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실수요자들 말고도 이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20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30대도 있을 수 있겠고 40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청약을 받으려는 최소한의 점수가 65점입니다. 65점. 이거는 강남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을 65점으로 하고요. 지금 강남 정도 들어가려면요. 최저점이 69점이에요. 근데 69점이란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40대 가장이 3명의 부양 가족을 데리고 최고 얻을 수 있는 점수가 69점입니다. 이 점수 이상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40대 가장이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게 69점인데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이 점수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20대나 30대는 청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청약에는 가점제가 있을 수 있고요. 추첨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점제에는 20, 30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첨제에서만 간혹 당첨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이 되는 거죠. 자, 20대, 30대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다시 또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서 전세를 구하려는 임차인은 많아지고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는 계속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세라는 임차인한테는 어쩌면 불리한 조건이죠. 이게 유행을 하고 임대인이 이렇게 내놔도 실제로 계약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규제 비웃는 집값, 가격차 더 커졌다. 제목만 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주택 매매 가격이 5분위 배율 추이입니다. 자, 주택 매매 가격 5분위 배율 추이는 각각 20%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는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가격 그 차이가 전국으로는 13배가 나고요. 서울은 10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위의 가격이 1억이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5분위 가격은 13억이란 얘기고요. 서울은 10억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고요. 상하이 20% 집값 가격 차가 커졌다. 부익부 빈익빈. 전국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5분위 배율이 13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자, 5분위에 속해 있는 집들은 아마 신축한 지가 5년 이내에 새 집일 거예요. 새 아파트고 1분위에 속해 있는 집들은 건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주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계속 일어나서 양질의 주택으로 많이 바뀌어야 그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바뀌어야 이 분위 간의 가격 차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적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투자는 종류에 따라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동산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준비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고민 사연 만나보고 솔루션도 내려볼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며칠 전 전화로 원주의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현재 이 땅은 임야로 되어 있는 동네 야산이라고 하던데요. 개발 계획이 있어 앞으로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면 작은 단위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등 솔깃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대표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임야로 되어 있는 동네 야산, 원주에 위치한 동네 야산을 좀 투자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자, 전화로 일단 그 물건을 소개받았다는 얘기는 기업적으로 지금 TM을 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ATM을 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봐야 되고, 임야를 사서 개발이 뭐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개발 내용을 얘기해주고, 이거를 분할해서 팝니다.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뭐 3년 후면은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획부동산의 기본 틀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 틀에 정확히 다 들어가고 있네요. 자,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일단 뭐 전화로 소개를 받았던 어떻게 받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자, 원주라고 하면 원주시청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번을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진행 가능성은 어떤지 직접 확인하시면 아무리 기획부동산에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전화 받고 개발 계획이란 뭐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원주시청에 가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장 활동을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에 전화하셔서 개발 계획이 있는지 진행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상담 가능한 세미나 자리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2020년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는 번호로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